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각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읽는 방법,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읽는지, 현금표로 읽는 방법과 현금흐름표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그걸 모아서 전체적으로 그 각각의 재무제표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말의 재산 상태, 재무 상태 하면 괜히 용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의 상태를 나열해서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 재무상태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즉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타인 자본을 얼마를 조달하고 자기 자본을 얼마를 조달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를 나타내주는 거고요. 이게 전년도 말이 있으면 올해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말에 그 재무상태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바뀌어 있겠죠. 바뀌어 있겠지만 돈을 벌었으면 자본이 늘었을 거고, 이익이 늘면서 자본이 늘었을 거고, 돈을 잃었다면 이익이 줄면서 자본이 줄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년도 재산 상태에서 금년도 재산 상태까지의 변화가 있을 텐데, 영업에 의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금의 흐름의 변화, 즉 기말 전년도 말에 현금인 현금성 자산이 있을 거고, 금년도 말에 현금인 현금성 자산이 있을 때 이러한 그 현금 수준의 변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 현금 흐름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가 경제권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하고 있는 이제 장기 채무 이행 능력, 이게 이제 회사채 신용도 같은 걸 나타내는 장기 등급이겠고요. 단기 채무 이행 능력이 이제 단기 등급이죠. 기업범이라든가 단기채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신용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 그런 신용 등급이라면, 그런 것들의 이행 상태, 이행 능력을 설명해 주는 것은 주로 물론 당연히 신용평가사가 이 재무상태표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다 모든 걸 보는데 장기의 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 재무상태표의 흐름을 중요하게 본다. 뭐 이런 것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쪽은 미래 순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결국 미래 순현금 흐름이 예상이 된다 하면 그게 바로 주가의 결정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는 바로 이런 손익계산서의 흐름에 굉장히 많은 그 중요도를 놓고 보고 있다. 즉 부가 얼마나 늘고 있냐, 내년에도 늘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표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 기업의 자관 최종적으로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 남아있는 건 현금일 텐데, 그 현금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즉 영업 활동에서 돈을 번 거를 얼마를 벌었고 그 돈이 투자에 어떻게 활용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부족하거나 남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조달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인 연결 상태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말 재산의 상태에서, 즉 전년도에 2억을 들고 있었는데, 개인이 2억의 재산을 들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3억이 됐더라. 그러면 1억이 늘은 거 아니겠습니까? 1억이 어떻게 늘었냐? 뭐 월급에서 얼마를 벌고 이자로 얼마 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손익계산서의 흐름이 되겠고요. 2억에서 3억으로 재산이 늘었지만 실제 지금 예금으로는 뭐 5천만 원을 들고 있다가 지금 현재 4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1천만 원이 줄었는데
그 현금이 어떻게 변해서 어디다 어떻게 썼길래 현금이 줄었느냐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현금 흐름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내가 은행 차입을 하지 않아서 재산이 2억 있었는데 현재 재산은 3억이지만 은행에서 차입금을 잔뜩 늘려가지고 주택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 흐름에 대해서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자본 변동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각각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는 그 요소는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서 다른 요소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이 여기 있죠. 물류 투입 활동, 운영 활동, 물류 산출 활동, 마케팅, 판매, 서비스.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밸류 체인에서 한 기업의 가치 창출 구조의 주된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 그러죠. 주된 기능이 바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된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포팅 펑션, 지원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물류 투입, 운영, 물류 산출, 마케팅, 판매, 서비스 이렇게 해서 밸류가 창출된 결과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손익계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주로 손익계산서가 이것만 설명해 주진 않지만 주로 여기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서 다뤄주고 있는 내용들이 정보가 여기 나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포팅 펑션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사옥도 필요하고 뭐 R&D도 들어갔을 거고 뭐 공장 설비도 샀을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주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서포팅 펑션에 관련된 부분은 재무상태표에서 다루고 있다. 결국 밸류체인을 본다 함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본원적인 활동의 그 현금 창출 능력, 즉 이익의 창출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나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냐에 대한 정보는 바로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포팅 펑션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를 결합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현금 흐름표를 도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수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결국 기업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미래 창출 현금의 자유현금, 즉 가처분 현금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를 미래 창출하는 현금을 현재 가치화해서 할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시가총액이 되겠죠. 주당으로 따지면 주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설명해 주는 게 주식이라고 하면 결국 미래 창출하는 가처분 현금이라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 순영업활동 현금에서 필수적으로 설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본적 지출. 이 기업이 지출하는 지출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죠. 자본적 지출은 현재의 설비, 현재의 가치 창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보수성 투자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향후 추가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하는 것들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캐펙스를 뺀 거, 영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해서 필수적으로 설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본적 지출을 빼주면 바로 이것이 가처분 현금이 되고요. 이 가처분 현금을 가지고 신규 투자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즉 수익적 지출에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을 왜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을 사는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원래 섬유회사로 출발했지만 섬유회사를 접고 보험사를
인수를 해서 보험업으로 영업을 바꾼 뒤에 현재 보험에서 들여온 돈, 나오는 돈들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지는 기업을 사서 운영하는 형태로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 쓰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미래 현금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주가를 올리려면, 시가총액을 올리려면 할인율이 떨어지거나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의미가 가처분,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이러한 늘려나가는 걸 위해서는 영업활동 현금이 늘거나 자본적 지출이 줄거나 하는데, 자본적 지출은 이미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인 투자액이지 않습니까? 이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해당 기업이 시가총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현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재무상태표는 이 가치 창출 구조의 가치 사슬상의 서포팅 펑션을 주로 정보를 담고 있고, 손익계산서는 주로 이 프라이머리 펑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결합하면 바로 현금 흐름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현금 흐름표가 가치 창출 구조에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이 가치 창출해낸 거는 바로 영업활동 현금을 창출해낸 결과고, 바로 여기 이 영업활동 현금에 해당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처분 가능한 걸 하기 위해서는 캐펙스를 빼줘야 되죠. 자, 이렇게 놓고 이 가치 사슬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연관이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를 열심히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 프라이머리 펑션인 본원적인 가치 창출 구조를 보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 재무상태표를 보는 거는 바로 서포팅 펑션인 것들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개를 다 연결해서 본다 하면 바로 현금흐름표를 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수식을 통해서 검증을 해볼까요? 뭐 대단히 어려운 수식이 아닙니다. 자, 회계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타인에 의해서 자본을 조달한 것을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 것을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해서 그 금원을 이용해서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설비 투자를 하고 그 설비를 운영을 해서 부를 창출하고 있죠. 즉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자본을 증가시키고 있고, 현금 창출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통한 본원적인 현금 창출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것이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얘기하죠. 대변에 해당되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계액은 그 돈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액과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즉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항등식으로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산을 뭔가 잘못했다. 즉 부채를 1로 계산해야 되는데 1.5로 계산했다든가, 자본을 2로 계산해야 되는데 1로 계산해야 되는데 2로 했다든가 하면 자산과 부채 자본의 합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를 변동액인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처럼 만들어내려면 재무상태표의 증분, 전년 대비 금년도의 증가분으로 바꿔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증분으로 만들어내면, 전년 대비 금년의 증분으로 만들어내면 전년 대비 운용된 자산의 증가분은 타인 자본, 즉
타인의 자본을 조달하거나 상환하여서 증감분과 자기 자신의 자본의 증감분과 같아야 된다라는 게 대차평균 원리네. 변동량도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자산 안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있고 매출채권, 기타채권, 재고자산과 같은 운영자본, 운전자본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합해서 노랗게 된 거를 운전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금성 자산은 현금표의 출발점인 기초현금이나 기말현금이 되겠고요. 설비 투자를 한 것들은 장기 투자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굴리게 되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원가 발생한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이익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게 당기순이익이 되겠고, 이 당기순이익은 바로 이익잉여금 증가분, 바로 자본의 증가분, 전년 대비 자본의 증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자산의 대표가 바로 현금성 자산의 증가분, 매출채권의 증가분, 재고자산의 증가분, 그 다음 기타 이 등에 바로 기타 채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투자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의 증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매입채무 등의 증가분,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를 얘기하는 거죠. 차입금의 증가분, 증감분이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분,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 유상증자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 자본의 증가분은 이익잉여금 증가분이고 바로 당기순이익의 증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항등식으로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현금적 자산을 남겨두고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투자 유무용자산을 다 이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현금성 자산은 마이너스 매출채권, 재고자산, 마이너스 투자 유무용자산, 플러스 매입채무, 차입금, 자본의 증가분, 이렇게 항상 맞아야 되겠죠. 현금성 자산의 증가분, 즉 전년도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비 올해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분의 원인은 자본의 증가분, 유상증자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될 거고요. 빼기 매출채권의 증가분, 증감분, 재고자산의 증감분, 매입채무의 증감분을 더해주게 되죠. 여기 옮겨서 더해주고 당기순이익의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증감분을 빼고 매입채무 등의 증감분을 더해주고 해서 옮겨서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유무형 자산은 빼주고 차입금과 증자 등은 여기 옮겨놓고 해서 보면 잘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매입채무 등 같은 경우는 바로 영업활동에 관련된 현금이라고 되겠고요. 투자 유무형자산은 투자활동에 관련된 이익의 증가분이 되겠고요. 차입금 및 증자 같은 경우는 재무활동에 관련된 이익의 증가분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손익계산서에 보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현금 비용을 현금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려면 당기순이익에다가 현금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은 더해주고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수익은 빼주고 이렇게 해서 보면 총 영업활동 현금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운전자본의 증가분, 즉 매출채권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안 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고자산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안 돌았다는 얘기고요. 매입채무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자본의 증감분을 더해주고요. 그러면 요까지가 하기에는 순영업활동 현금이고 해당 기업의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액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활동에서는 투자자산, 관계사 주식이라든가 투자 부동산 같은 게 있겠죠.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해서 했다 그러면 유형자산, 그다음에 무형자산에 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무형자산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재무 활동으로서는 여기에 그 필요한 자금 부족하면 차입을 했을 거고 남았으면 차입금을 상환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한 재무상태표를 옮겨버리면 이렇게 옮겨서 조정을 해서 증가분으로 계산을 해보면 바로 현금 흐름표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특히 당기순이익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의 원인에는 손익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의 결과물이 바로 여기 당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그 손익계산서상의 그 부분을 합하게 되면 영업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현금흐름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비현금 비용을 더해주고 비현금 수익을 빼주면 값이 안 맞지 않나요? 라고 좀 아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났다. 그러면 처분 손실은 돈이 나간 건 아니죠. 그러면 비현금 비용을 더해주되 대신 유형자산에 감액된 부분을 늘려주니까 비현금 비용을 더해주고 여기 유형자산에서는 빼주고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항상 그 값은 맞을 수밖에 없다. 비현금 유익수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얘기가 그런 거죠. 현재 그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예를 들어서 처분 이익 같은 경우는 자산을 팔면서 이익이 발생한 걸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돈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수익을 빼주고 대신 자산을 처분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이 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때 빼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는 항상 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차가 항상 맞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대차평균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증감분으로 바꾸고 여기 자본의 증감분이 바로 당기순이익과 증자 등 유상증자 등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앞으로 당기면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연결점이 되는 거고 증자는 유상증자에 관련된 부분은 뒤로 빠지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 결국은 현금흐름표가 되는 겁니다. 즉 현금흐름표를 본다 하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해서 보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를 보게 된다. 특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회계사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증빙자료 떼고 현재 보유 현금의 내역을 파악을 해서 그게 제일 쉽기 때문에 회계를 분식을 하고 싶어도 속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표가 분식의 영향을 잘 안 받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현금표를 훨씬 더 신뢰하고 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표를 함께 보는 이 가치사슬의 가치 창출 구조를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당 회사는 총 영업활동에서 얼마를 벌고 그 돈은 번 돈을 가지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얼마를 투자하고 거기에 남거나 부족하는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어 있는지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썼는지 부족자금이 생겨서 차입금을 조달을 했는지 부족자금이 생겨서 유상증자를 했는지 돈이 남아서 유상감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연결해서 보는 현금흐름표를 보는 것이 가장 용이하게 전체 그 기업의 그 가치 창출의 흐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재무상태표를 바꿔서 대차평균의 원리를 설명을 했고 그거의 증감분으로 바꿨을 때 바로 이 본원적인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이 도출이 되고 당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의 증감분을 연결하게 되면 바로 현금흐름표가 됐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표를 바라본다 하면 영업활동 현금의 증가 내역을 보는 거고, 바로 여기 기업의 프리캐시플로우에 해당되는 영업활동 현금에서 캐펙스를 빼는 건데, 캐펙스의 경우는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영업활동 현금에 해당되는 내용의 정보를 바로 현금 흐름표가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현금표를 본다 하면 결국 기업의 잉여현금의 가치 창출 구조를 보는 거고, 잉여현금의 증가 가능성을 내다본다 하면 기업 본연의 재산인 주가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오늘 다룬 내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현금흐름표를 도출해낼 수 있고, 그 현금흐름표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영업활동 현금에서 캐펙스인 자본적 지출을 빼서 프리캐시플로우, 가처분 현금인 프리캐시플로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본원적인 기업의 가치 창출 구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밸류체인에서 얘기하는 본원적인 프라이머리 펑션에 대한 정보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서포팅 펑션에 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에 대한 이해를 앞부분을 잘 하셨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회계가 주가로 연결이 되는구나, 결국 향후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전히 결국 분석에 있어서 영업활동 현금에 해당되는 부분, 투자활동에 해당되는 부분, 재무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이미 현금흐름표를 볼 때 그 기업의 수명 주기별로 어떠한 현금 창출 구조를 보이는지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적용해서 살펴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그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은, 얘는 본원적으로 매년 영업활동 현금을 얼마 정도를 쓰고 있지? 결국 영업활동 현금이 늘어야지 프리캐시플로우인 가처분 현금이 늘 거고, 그 가처분 현금이 늘어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 기업은 앞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냐, 즉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냐, 이를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여서 제대로 늘려나갈 수 있는 회사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의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